안녕하십니까. 나리 여성병원 원장 나오순입니다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워낙 온라인 전시회가 벌써 3번째를 맡게 됐네요. 저도 3개월 만에 화장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가 자꾸 밑으로 푹 처지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기간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뭘로 힘든 걸 버티면서 살아갈까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. 과거에 잠깐 순간이라도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과 책들이 아마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품어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. 이번 전시회에서는 살면서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는 동물들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사랑을 받는 그림들입니다. 지난번 전시회에서 했던 63일도 그렇고 이번 전시회에서 하는 잘가 안녕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2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날과 그리고 63일 동안에 부화돼서 나오는 강아지들 얘기를 위주로 읽으시고요. 두 번째는 사람한테 눈을 돌려서 로드킬하는 운전사와 아니면 63일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있죠. 회색으로 보이던 그 아저씨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2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잘가 안녕을 쓰신 김동수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책 작가 김동수입니다. 이번에 김포 나리북 갤러리에서 잘가 안녕이라는 그림책으로 원화전을 하게 됐고요. 이 책의 원화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차에 계속 깔려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그 동물들이 시신이 수습되어서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 본 책이고요.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케치는 주로 A4 용지나 화선지에 하고 연필보다는 펜으로 많이 그리고 있고요. 그리고 채색은 일반 스케치북 종이 위에 먹이나 물감으로 채색한 화선지, 얇은 화선지를 딱풀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종이 인형 같이 작은 그림들을 필요한 위치에 붙여가면서 작업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하얀 종이가 일반 스케치북 종이고요. 이렇게 커다란 네모난 종이가 제가 물감이랑 먹으로 채색한 화선지고 그걸 붙인 다음에 이런 작은 것들 뭐 인물이나 사물 같은 것들을 채색해서 그 위에 다시 딱풀로 붙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 장면은 책에서 3번째 장면인데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할머니가 술에 리어카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이 책에서는 3번째 장면이 되었지만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배경이 이렇게 깜깜한 밤이 아니라 노을 지는 시간? 그 시간대에 할머니가 이런 가로등이 있는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채색까지 다 끝나고 원화 넘기고 나서 가제본을 보신 분들이 이게 로드킬에 관련된 책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. 보시고서 좀 뭔가 동물이 차에 치이는 모습이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배경을 밤 시간으로 바꿔서 3번째 장면으로 가게 되었고,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강아지가 트럭에 치여서 죽는 장면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. 일단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이 뱀, 부엉이, 개구리, 강아지, 고라니, 족제비인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됐고,
여기 보시면은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머니가 뭐 이런 깃털, 흩어진 깃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눈을 감겨주고 있어요, 할머니가. 근데 이런 각 동물마다 할머니가 수습해주는 방법이 다른데, 이제 뭐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눈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. 그래서 뭐 눈을 이렇게 부릅뜬 눈을 감겨준다던가, 뭐 강아지는 이렇게 좀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털을 빗으로 빗겨준다던가, 개구리는 원래 좀 물에서 살잖아요. 그래서 납작해진 몸을 불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에 이렇게 담가준다던가, 그런 식으로 좀 각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수습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작업했습니다. 이 장면은 할머니가 꼬리가 잘린 족제비에게 할머니가 쓰던 목도리를 잘라서 꼬리 대신에 붙여주는 장면인데요. 근데 사실은 족제비의 수습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고,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납작해져서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체를 할머니가 이렇게 입으로 후하고 불어주면 그게 이제 점점 모양이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딱 족제비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아, 너는 족제비였구나,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꼭 그리고 싶었어요,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.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납작해진 족제비가 이렇게 점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족제비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서 족제비는 이렇게 꼬리가 잘려서 이렇게 할머니가 목도리를 달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습을 하게 됐고, 그렇게 입으로 불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개구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 장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수습한 동물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주는 그 장면인데요.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강가에서 배에 태워서 동물들을 보내주지만 이 보내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마지막 부분을 할머니가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동물들을 눕혀주고 할머니는 다시 그냥 동이 트면 일터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했었는데, 할머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따뜻한 말을 동물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수습을 해주는 모습과 그 결말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, 너무 냉정해 보인다,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보내주는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것이 강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장소들이 남아 있어서, 지금 강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갈 때 건너는 강,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보내주는 장소를 강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여기 전시장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면 또 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겠고,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스케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, 또 원화를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직접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 인스타 라방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t the ballroom in the Grace Hotel, in a song there was shock, there was trembling, and I heard a voice saying,
heart of it all, you were smiling. There's a silence deep in a desert dry. There's a vast and a space, oh so empty. And sound you can fill all the sleepy world beginning.